안녕하세요. 미디어A의 제10장, 11장 발표를 맡게 된 이조입니다. 저희 조원은요, 고혜진, 최수은, 박지원, 구영경, 허재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0장 도로 그리고 종이의 경로는 최수은과 박지원 학생이 발표를 할 거고, 수군중의 프로필은 고혜진, 구영경, 허재윤 학생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로 그리고 종이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체적으로 그 미디어를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글이 밀접하게 상호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현재의 경우에는 메시지 및 도로 수송에 의한 정보 이동의 속도 증가가 그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보 이동의 속도가 증가했다는 말이, 이게 밑에 보시면 정보 이동 속도 자체가 균일하지 않아서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은 조직들 내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보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네 개의 이러한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특징이 보면은 교란되고 파괴되고 붕괴된다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두 개로 나눠봤는데, 이게 가속화 핵심이 바퀴 도로 종이냐 아니면은 전자 시대의 가속화 핵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이게 앞에 왼쪽이 과거랑 특징들이 비슷하고 오른쪽이 현재랑 특징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바퀴 도로 종이 가속화 핵심인 경우에는 속도가 균일해서 앞서 말했듯이 속도가 증가하면은 반란이나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과거에는 속도가 대체적으로 균일해서 반란이나 붕괴가 적었고, 그리고 동질적이고 일량적 공간에서 힘을 확장했고, 또 중심 주변 구조를 형성했으며, 그리고 문명이 또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자시대의 가속화 핵심에서는 문자 문화적이고 선정적인 서구인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그리고 순간적인 뇌파 공간과 기능들이 융합했고, 또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렇게 바퀴와 같은 길은 퇴행과 쇠퇴를 겪고 있고, 또 항공수송의 등장으로 바퀴와 도로, 시골, 복합, 재붕괴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분권화하고 집권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바퀴, 도로, 종이의 등장으로 변화가 생기는 과정은 이러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의 신체 확장이 결여된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을은 바로 행위를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을 가속화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형태에서 생산과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발이 확장물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갈등이랑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으키면서 가속화에 대항할 수 있는 더 큰 집합체를 형성하면서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모든 기능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팽창하는 시기와 문자의 발달을 일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문자의 발달에서 나오는 문자는 시각과 청각을 구분해주는 전문화된 표현 문자의 발달을 할 수 있는데, 로마는 바로 이 문자의 발달을 통해서 각 부족의 영역을 시각적 질서 아래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와 거리를 일량적이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이 발달되면서 직선 도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직선 도로가 형성되는 이유 중 하나가 로마의 군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획일화되는 체계를 가진 산업 기계인데, 이 기계가 바로 산업적인 부를 생산하고 거대한 소비 대중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교도로 인해서 종이 공급이 중단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퀴와 도로, 파피루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로마라는 중심이 몰락하면서 그 로마라는 중심이 있던 그 중심 주변 구조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그 주변이 중심이 되면서 독립적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까 파피루스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11세기에 중국 종이가 다시 출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2세기에는 그 종이로서 르네상스의 기초와 인쇄의 대중화의 기초가 되었고 15세기에는 인쇄기가 출현되고 정부가 이동하면서 도로가 다시 재가동했어요. 재가동하면서 인간의 기능이 분리와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재가동함으로써 교통이 급속한 증가가 됨으로써 그 편리함을 위해 철도가 형성이 되었는데 철도가 형성이 되면서 전쟁이 철도를 자주 이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쟁의 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그 전쟁 기술이 또한 가속화된 기술적 변화라고 볼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생산, 소비, 주거, 비유기적으로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 네, 여기서부터는 수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마셜 맥루어는 미디어를 단순히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고급 정보 전달 매체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확정물로 이해한 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 수라는 것은 인간의 확정물로서의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식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베르사유 체제 하에 독일군과 무기의 수 축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고 오히려 그 수를 증식시키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또 수가 많다는 상태에 속함으로써 즐거워합니다. 유행을 따르는 행위, 유명 브랜드를 소비하는 행위는 대중 속에 속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수는 촉각의 확정물입니다. 여기서 촉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부의 그 감각, 그게 아니고요. 정신 속에서의 사물 그 자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촉각은 다른 모든 감각을 통합하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수가 이렇게 통합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수는 그 자체로 도상적이고 압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힘을 갖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기 신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존 제임스라는 텍스트 옆에 12라는 숫자를 표기함에 따라 우리는 그 나이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6, 24, 36과 같은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나타내는 숫자를 보면 그녀가 아름다운 굴곡을 몸매를 가진 여성이라는 통합적 이미지를 상기해낼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숫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발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학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총 보들레르, 오스발트 슈팽글러, 토비아스 단치라는 3명의 학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보들레르는 수가 각기 분리된 단위들을 연결시키는 촉수 혹은 신경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불연속적인 것들을 각기 연결하는 매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들은 하나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통계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통계에서는 숫자를 모으거나 결집시켜서 현재 상황을 잘 나타내는 도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건 숫자들을 통계로 모으면 대중적인 취향이나 감정에 관한 원초적인 직관 그리고 마술적인 잠재의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슈팽글러라는 학자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집필한 학자입니다. 그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수론에서의 함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 수학과 과학이 시각적인 관계와 구성들을 버리고 관계와 함수들에 관한 비시각적인 이론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서구가 몰락했다고 서구의 붕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가 인간 신체의 확장, 즉 촉각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와 유클리드 기하학 양자의 기원이 표음 알파벳의 심리적 작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생긴 문화 지체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단치이는 수, 과학의 언어라는 책에서 촉각적인 셈으로부터 수학을 가능하게 만든 동질적인 숫자 개념으로의 진보는 촉각적인 조작 작용으로부터 시각을 추상화시킨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인쇄술의 등장이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안정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인쇄술은 숫자 형태의 확립을 가져왔고 수학에서의 무한 개념에 꼭 필요한 끝없는 반복 개념을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무한의 개념은 미적분 개념을 산출해냈는데 미적분은 울퉁불퉁한 공간을 연속적, 획일적, 합리적인 공간으로 치환합니다. 인쇄술은 또한 본질적으로 지식을 기계적 생산으로 바꾸어 놓는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미디어가 그 자체를 다른 미디어로 바꾸어버리는 미디어의 힘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선형적이며 반복 가능한 세분화의 테크놀로지인 새로운 인쇄 매체를 추방하면 앞서 말했듯이 근대 수학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비대칭적인 것, 휘어진 것, 울퉁불퉁한 것과 같은 비시각적인 것 모두를 시각적으로 평탄하고 직선적이며 획일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 무한히 반복 가능하고 연속적이며 시각적인 질서는 여전히 우리의 합리적인 생활을 이끄는 규범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즉시적이고 비시각적인 상호 관련의 형태를 갖는 이 지금의 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우리는 그동안의 합리적인 것이 어디서 처음 비롯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대한 결론인데요. 아까 10장에 대한 결론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결론을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정보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분권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알파벳과 문자를 통해 집권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전기적 확장물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관여와 조직에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10장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2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